저도 현장에서 차량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차를 팔고 있으면 여기 옆에서 다른 딜러분들도 차량을 판매하는 걸 많이 봤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딜러분들도 있지만 저거 팔면 안 될 것 같은데 저거 괜찮은 걸까 싶은 거를 판매하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것들, 이런 차량들은 좀 피해 주셔라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리고 또 좋은 차가 있다면 이런 차를 사야 된다 라는 것도 한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중고차 구입이 걱정되시나요? 정비딜러 영범이에 방문하시면 정비사가 동행하여 차량 상담부터 무료 시운전, 리프트 점검으로 고질병을 꼼꼼하게 체크해드립니다. 판매부터 AS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영범아, 이런 미니 쿠퍼는 무조건 피하라고 하던데 네. 맞아? 이게 차를 알고 사면 괜찮습니다. 이런 외형만 보고 구매하는 경우에는 후회하시거나 얼마 못 가서 차량을 되판매하시고 편안한 차로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미니라는 차종 자체가 승차감에 대한 이슈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약간 소형차고 귀엽고 좀 편안한 드라이빙이 될 만한 느낌의 차량이지만 실제로 직접 타보면 엄청 딱딱한 차량입니다. 드라이빙의 재미가 좋다는 1시리즈, 3시리즈 이런 차량들보다도 더 딱딱한 차량이고요. 시내 주행을 직접 해보면 포트홀이나 맨홀 뚜껑만 밟아도 허리에 그 진동이 다 느껴지는 그런 승차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3세대부터는 많이 개선됐다곤 하지만 엔진룸에 비해서 엔진이 꽉 차 있어서 누유도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잔고장들도 꽤나 있는 차종이라서 덜컥 구매했다가는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차감은 요거 모하비도 안 좋다던데요? 모하비도 승차감은 좋진 않죠. 그래도 미니보단 낫습니다. 이게 프레임 바디라서 승차감이 좀 트럭 같은, 화물차 같은 느낌으로 승차감이 좋지 않은 건데요, 그래도 모하비는 그나마 좀 나은 게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모하비는 좀 승차감이 괜찮겠지 하고 시승 안 해보고 구매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승차감이 좀 안 좋은 건 감수하더라도 이런 남자다운 SUV, 정통 SUV의 느낌을 느끼고 싶은 분들만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내구성 면으로 봤을 때도 엔진이나 미션, 중요한 부품들은 크게 고장이 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오일 필터 하우징, 트랜스퍼 케이스 누유랑 엔진 마운트, 이 세 가지의 고질병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체크하셔도 괜찮은 차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크라이슬러는 어때요? 저는 이 차를 안 팝니다. 이거를 팔고 있는 딜러분들을 보면 저게 어떻게 감당이 될까, 하자 생기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왜 하자가 많아? 완전 좀 비주류 차량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대형 세단들의 차량들은 옵션이 일단 풍부합니다. 옵션 중에 하나만 고장이 나도 뭐 수리를 한다라고 봤을 때 에쿠스에서 창문이 안 내려간다, 에쿠스는 10만 원이면 수리가 됩니다. 근데 이 크라이슬러 브랜드 자체가 고급형 세단이잖아요. 윈도우 모터 하나 간다 10만 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뭐 하나 고장나도 국산차에 비해서 몇 배나 되는 수리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은 드리진 않고요. 그리고 수리비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거는 수리를 하려면 정비소에 한 달, 두 달을 세워놔야 됩니다. 부품 수급도 어렵고요. 그리고 이 차를 다루는 정비소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런 차량들은 가끔씩 나이 드신 분들이 혹해서 저렴하기도 하고 네임밸류 때문에 구매를 하시는 걸 보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대부분 이런 차들은 딜러의 말에 약간 혹해서 이쪽으로 넘어오시는 경우에 이런 차량을 많이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국산 대형 세단은 괜찮은 거예요? 대형 세단을 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한테는 괜찮죠. 일단 대형 세단은 연비는 다 포기를 하고 구매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연비 가지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고장률 자체만 봐도 확실히 적기도 하고요. 고장이 났다 하더라도 정비를 볼 수 있는 정비소, 부품, 시간, 금액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인프라가 빵빵한 그런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나는 꼭 대형 세단을 사고 싶다면 국산 대형 세단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게 수입 대형 세단들에 비해서 아까 크라이슬러 이런 게 승차감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승차감은 저는 국산 대형 세단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링컨이나 크라이슬러 이런 차량들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끔 정말 어린 친구들이 이런 스포츠카를 사러 가끔 오는데요, 저는 정말 말리고 싶습니다. 이런 차량들을 보시는 분들의 특징이 예쁜 외관에 그리고 좀 가오에 현혹돼가지고 유지비를 신경 쓰지 않고 구매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박스터의 중고 금액이 약 5천만 원대까지 내려왔다 보니까 할부를 조금만 끼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차량은 리들십 엔진 타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에 뭔가 문제만 있어도 엔진을 내려서 수리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공임이 100만 원부터 시작이 되고요. 부품에 따라서도 비용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지비까지 고려를 하지 않으셨다면 완전히 비추인 차종입니다. 우주명차 5시리즈, 저는 이 차량 완전 비추입니다. 물론 차 자체는 다 좋습니다. 잘 만들었어요. 왜 사지 말라고 하냐면요, 이 차량이 중고차 가격이 이제 1000만 원 정도 전후면 괜찮은 차량을 고르실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1000만 원 전후로 이 차량을 사면은 당연히 키로수는 10만 킬로가 넘고요, 연식도 일단 10년이 무조건 지난 차량이죠. 그런데 그런 차가 멀쩡하기를 기대하고 소모품 하나도 안 갈고 기름만 넣고 타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딜러들도 잘못된 게 이거를 기름만 넣고 타도 된다
간다라고 광고를 하면서 괜찮다고 하면서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이거보다 훨씬 비싼 2천만 원대, 3천만 원대 G바디 5 시리즈만 봐도 기름만 넣고 탈 수는 없거든요. 일단 중고차를 구매하자마자 기본적인 오일료, 소모품만 교체를 하더라도 150만 원, 200만 원 정도는 들어가고요. 10년에 10만 킬로가 일단 넘은 차량이다 보니까 뭐 하체 부품 한두 개, 누유 약간 수리하고 타이어도 갈아주고 브레이크 쪽 손봐주고 하다 보면 300만 원, 400만 원 우습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간과하고 그냥 이제 대뜸 샀다가 나중에 1, 200만 원 소모품 교체로도 부담스러운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모품에 대한 이해, 뭐 수리비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이런 차량들보다는 국산차 쪽으로 가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일단 인기 차종 중에 하나인 더 뉴 그랜저 아이즈입니다. 이 차량도 저는 비추예요. 아니 이것도 안 팔면 팔 게 있나요? 물론 그렇긴 하지만 사실 제 밥줄과도 같은 차종이죠. 그랜저인데 제가 이야기하려는 건 더 뉴 그랜저 아이즈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엔진 종류 중에 4기통 엔진만 주의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차량은 2.5 가솔린의 19년식 모델인데요. 21년형 이전 차량들은 엔진 오일 감소 이슈가 꽤 많았습니다. 엔진 오일 감소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엔진 안에서 엔진 오일이 같이 타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배출가스도 많이 나오고요. 촉매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엔진 오일이 다 타서 없어져가지고 엔진이 멎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을 보링하게 되면 200만 원 이상의 수리비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촉매가 나가더라도 200만 원 정도의 수리비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형 더 뉴 그랜저 아이즈 2.5 가솔린 모델은 추천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영범아, 그러면 이 K8에도 2.5 엔진을 사용을 하잖아. 네. 그것도 골라야 되나? 이 차량은 1.6 터보 엔진이 들어간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저는 이 하이브리드 모델은 완전 추천해요. 특히나 K8 하이브리드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그랜저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이 K8은 GN7과 같은 플랫폼을 사용을 하는데요. 승차감이나 뼈대 이런 거는 신형으로 들어가고 엔진도 신형으로 들어가면서 가격은 500만 원 이상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랜저랑 비교했을 때 가성비도 있고요. 엔진 미션 조합 자체도 큰 고질병 없는 괜찮은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요 차량입니다. 혼다 CR-V인데요. 일단 이런 차량들은 20대, 30대 저 같은 나이대의 사람들이 사는 차가 아닙니다. 요 브랜드는 어르신들이 이제 구매를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혼다가 철수를 한다고 하잖아요. 앞으로의 부품 수급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AS 센터나 또는 나중에 고장났을 때 뭐 정비소 이런 걸 찾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도 1000만 원 초중반대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거든요. 이 혼다라고 하면 또 기술력을 엄청 높게 평가해 주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혹할 수 있는 차량의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차가 좋은 거랑 고장이 났을 때 대처가 안 되는 거랑은 별개의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철수하고 나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혼다라는 브랜드를 선택하시는 거는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기어입니다. 이 차는 다들 아시죠? 이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 영범아. 네. 그러면 제규어가 나은 것 같아? 크라이슬러가 나은 것 같아? 둘 중에 하나 꼭 골라야 되나요? 둘 중에 한 대를 아버지한테 사드려야 돼 무조건. 와, 왜 저희 아버지죠?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할 건가요? 제기어가 난 것 같습니다. 아 진짜로? 네. 다음은 소나타입니다. 이 차량은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국민 중형 세단이잖아요. 잔고장, 큰 고장이 거의 없습니다. 일반 DN8보다 훨씬 이쁘네? 요거는 이제 센슈어스 디자인이라고 2022년형 이후로 나온 그런 후기형 모델들만 요 범퍼 디자인으로 나옵니다. 조금 더 날렵하고 스포티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전 모델은 실제로 디자인에 대한 이슈가 많았는데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중고차 금액으로 봤을 때는 합리적입니다. 동급 차종인 K5랑 성능은 똑같은데 디자인 때문에 많이 저렴해진 케이스입니다. 실제로 판매 금액은 대부분 1000 초중반부터도 많고요. 1000 중반에서도 괜찮은 차량을 고르실 수가 있고 옵션이나 키로수 짧은 거를 원하신다 하더라도 2000 언더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좀 추천하는 엔진 라인업이 있나요? 사실 이 소나타는 다 좋아요. 2.0 LPG는 요즘 고유가 시대에 가스로 유류비에 대한 이득을 많이 보실 수가 있고요. 내구성도 택시로 검증이 됐다시피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2.0 가솔린은 연료 방식만 바꾼 동일한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높은 출력을 원하신다면 1.6 터보 엔진으로 가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약 180마력 정도로 일반 자연흡기 엔진보다는 약 20마력이 더 좋습니다. 미션도 8단 미션이 들어가서 고속주행에 좀 적합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패밀리카를 원하시는 분들께 이 차량 강력 추천드립니다. 바로 팰리세이드입니다.
제가 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팰리세이드 비싸니까 사지 마셔라, 추천 안 드린다 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는 수출이 너무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팰리세이드가 거의 4천만 원, 5천만 원에도 가져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액이 폭락을 했어요. 지금 옆에 동료분들 팰리세이드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거의 한 3, 400만 원씩 다 손해를 보고 판매를 하신 상황이고요. 지금은 2천만 원 초반부터도 멀쩡한 차량을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2천만 원 초반에 디젤 엔진으로 가신다? 그럼 어느 정도의 연비도 좀 챙길 수가 있고요. 또 이 디젤 엔진의 R엔진은 내구성이 검증이 되어 있는 엔진이죠. 이 밸런스 캡 누유도 없는 이전에 타이밍 체인이 들어가는 방식의 R엔진이고요. 그리고 옵션도 엄청 풍부한데요. 7인승 팰리세이드 경우에는 2열 시트에 통풍 시트, 열선 시트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패밀리 옵션이랑 테크 옵션만 추가한 차량도 뭐 뒷좌석 커튼이라든지 어라운드 뷰, 헤드업 디스플레이,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이런 다양한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서 옵션에 대한 부족함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거주성, 공간성도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편안하게 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애기가 한 3명까지도 커버가 가능한 그런 차량이에요. 자, 오늘은 이렇게 덜컥 사타가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할 수 있는 차종들과 사면 후회 없이 잘 탈 수 있는 차종까지 한번 말씀드려봤는데요. 중고차 선택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중고차 구입이 고민이시라면 상단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꼼꼼한 점검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비딜러 영범이었습니다.